안녕하세요. 영종도에서 자전거 매장 지구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는 김민지입니다. 모르는 자전거도 고쳐 타는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세계형 파이터가 있고 즐기는 파이터가 있는데 근데 좋아하게 되고 또 변하고 요거 하나에 뭘 함께 할 수 있는 안녕하세요, 옥장의집입니다. 시작한 김민수입니다. 오늘부터 탑크한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자전거 매장 사장님들을 방문해서 좀 인터뷰하는 영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첫 집이 이 영종도에 있는 지구자전거. 네. 근데 왜 굳이 저를 선택하셨죠? 대표님이요? 네. 대표님이 자전거를 좋아하시고 그렇죠. 요번에 이제 설악 그란폰도도 같이 준비하고 계시니까 자전거를 아예 모르시는 대표님과 그렇죠. 맞아요. 자전거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는 제가 함께 질문하면 좀 재밌는 그렇죠. 영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달인이 입장에서 네. 맨날 자전거 포러 갔거든. 네. 지금 자전거 샵에 가서 미케닉들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나 샵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것도 보고 좀 이야기하면서 여러 이제 질문을 할 거고, 우리 대표님은 전문가니까 샵 운영하면서 애로사항 같은 것도 좀 여쭤보고 그럴 생각이시죠? 네네. 첫 저희가 방문하는 지구 자전거에서 샵을 운영하고 계시는 매니저님과 함께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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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써봐야 돼. 우와, 메달 되게 많죠? 메달 많아요 이거 대표님? 저 2개밖에 없어요. 저는 이 메달 20번 있습니다. 아, 대표님. 충주 송기정 마라톤. 자, 바로 이겁니다. 깜빡. 같이 나가셨네요. 네, 같이 나왔어요. 제가 봤습니다, 네, 대표님을. JTBC. 오. 자전거 샵 사장님들을 방문하면서 어떻게 샵을 운영하시는지, 네.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를 함께 이제 구독자님과 나눠보려고. 제가 트레일 러닝하고 러닝을 너무 좋아해서 자전거도 하시고 육아도 하시고 그리고 러닝이랑 트레일 런도 하셔가지고 찾아뵈면 너무 좋겠다 해서. 저는 이제 다른 운동 선수였다가 자전거 입문한 지 한 6월 때 입문했거든요. 저는 자린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서 순수 아마추어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 거예요. 네. 네네. 그다음에 저는 춘천 깜바에서 뵀습니다. 아, 저를 못 봤나요? 저는 엄청 커서 발 보일 텐데. 아, 네. 제가 지난번에 뵀습니다. 그러셨군요. 샵이 일단 굉장히 깨끗합니다. 제가 샵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깔끔할 수가 없어요. 대표님 샵은 아빠 샵, 엄마 샵, 엄마가 청소를 깨끗하게 이게 하시는. 그런데 여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 깨끗하게 관리 잘했거나 일을 안 하시거나. 너무 깨끗한데요? 간단하게 매장 소개를 한 번만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매장의 핵심이 요 정비 공간입니다. 네. 제가 정비 공간을 조금 확보하려고 처음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네. 처음에 이제 자전거 샵을 했던 것도 이제 판매가 아니라 정비 공간이었기 때문에 정비하는 공간이 조금 쾌적하고 방문하시는 손님들이 이제 정비하는 모습을 조금 신뢰도 있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제 정비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취급하는 브랜드는 되게 다양해요. 멀티샵인데 한 자이언트, 서벨로, 비앙키, 휴는데일, 위아이스, BMC 등 다양한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는 전기 자전거라던가 네. 아니면 또 픽시 같이 이렇게 생활형 자전거에서도 적인 카테고리가 좀 인기가 많거든요.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는 퀄리와 베스비, 픽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엔진 11이라는 브랜드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혹시 트랙은 없는 이유가 있나요? 아, 트랙은 네. 아시잖아요. 왜 없을까요? 안 줘? 아닙니다. 주신다고 네. 또 했는데. 저희도 원래 샵이 컨셉 스토어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 멀티샵으로 했었거든요. 일산에 있을 때. 네. 근데 이런 베스비 같은 전기 자전거도 있었고 자이언트나 미니벨로도 있고 하니까 누구나 와서 자전거를 처음에 시작하거나 그리고 서벨로 같은 좀 네. 최상위 브랜드들도 탈 수 있는 거 많은 것 같아요. 신발이랑 피렐리 타이어도 많이 있는데 네. 피직을 주로 많이 취급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일단 제가 신어본 이제 슈즈들이 몇 가지 브랜드들이 있었는데 피직이 예전에는 발볼이 좁아서 이제 아시안 핏으로 하게 되면 좀 불편하다라는 그런 선입견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와이드 핏이 나와서 이제 한국인들도 굉장히 편안하게 신을 수가 있고 착용감도 좋고 가격대도 괜찮아서 제가 피직을 메인으로 여기 있는 하고 것들은 다 한 번씩 신어볼 수 있는. 네네 맞습니다. 시착이 가능하세요. 대표님 이거 신발에서 최고 큰 사이즈는 몇이에요? 해외에는 320까지 나와요. 320까지? 네, 근데 우리나라에 수입은 안 되고요. 우리나라에 보통 한 290 정도까지. 네. 발이 크신가 봐요. 딱 5mm가 작네. 저 한 295, 300. 피직 신발 좋다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피직 신발 좋죠. 네. 디자인도 이쁘고 네, 맞아요. 편하기도 하고 가격대도 가성비 좋고. 막 네, 비싸지도 네, 않고 비싸지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진짜 깨끗하다. 대표님 반성 좀 하세요. 아니 청소하시는 분들 따로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실 요새 바빠가지고 네. 제가 이제 오시기 전에 해야지 하고 못했거든요. 관리가 안 된 상태인 거예요? 와. 지금 우리가 아까 문 연 지 한 3분 만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건 확실합니다. 맞아.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깨끗해요. 아이, 관리 안 된 게 이 정도네요. 너무 깨끗한데요? 저 홍진스입니다. 홍진아 형 이제 진짜 편하죠. 저 차은우랑 똑같은 헬멧 쓰고 있어요. 아까부터 참 아니 차은우가 나중에 산 거예요. 제가 먼저 산 거예요. 여기 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되겠네. 이거는 약간 전기인데 카고 바이크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캐논이에요? 약간 더치바이크 느낌으로 해가지고요. 네. 무슨 바이크요? 더치바이크. 더치바이크. 약간 네덜란드에서 타는 그런 스타일의 자전거를 더치바이크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전기 자전거 하면 보통 약간 투박하게 네. 그렇게 보이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내장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네, 겉으로 보기에 많이 티가 안 나고 완전 네. 배터리가 네, 여기 내장이 들어갔을 텐데 네. 진짜 조그맣네요. 네, 한번 들어볼까? 오 생각보다 가벼워. 네. 대표님 이건 소비자가 얼마 정도예요? 지금 30% 할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렉 빼고 하게 되면은 가격이 180만 원. 180만 원 그렇게 네. 비싸지 않네. 아 이거 진짜 싼 거예요 그럼? 네, 그죠? 예. 진짜 싼 엄청 거예요. 저렴한. 네. 왜냐면 제가 일본에서 옛날에 제가 유도선 출신인데 네. 일본에 운동할 때 이렇게 정의장 일반 자전거에 이게 바구니에 도보 올릴 수 있는 이렇게 네네. 이렇게 다해서 내가 이런 자전거에 굉장히 익숙해 모양이 이렇게 익숙한 거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자전거 브랜드에서 할인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지구 자전거에서는 지금 할인하고 있는 자전거들이 어떤 걸 준비가 있어요? 거의 모든 제가 그 영상을 들어봤거든요. 어떤 자전거가 잘 나가요라고 했더니 다 골고루 안 나가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인터뷰 있어요. 예. 맞아요. 할인폭이 제일 큰 자전거는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가 좀 재고를 들고 있던 아시잖아요. 네네. 네. 가지고 온 것보다 더 할인하게 되는 네. 눈물의 재고 상품들이 몇 개 있습니다. 어떤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 상품. 너무 어려워. 네, 지금 박스에 들어있는데 어. 팩터 프레임 같은 경우 팩터 프레임. 네, 이제 신형이 나오기 전에를 저희가 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라던가 네. 이제 뭐 24년, 이런 제품들은 휠이라던가 완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할인하고 있습니다. 팩터 제품을 팩터, BMC, BMC. 네네. 잘 들으세요. 팩터 BMC. 팩터, BMC, 서벨로. 네. 이 세 개는 핫하기도 하고 자전거도 좋고 한 자전거들이기 때문에 서벨로도 할인을 해요? 네, 지금 할인하고 있습니다. 24년도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지금 할인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할인 안 하는 브랜드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다 해요.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거든요. 네. 사실 자전거는 환경을 지키는 최고의 자전거가 그 기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만들게 되신 배경이 어떻게 되세요? 일단 지구 자전거란 이름 자체가 네. 제가 환경을 생각을 하는 부분이 커서 했는데 저는 사실 레저 스포츠 자전거 입문은 네. 가게를 오픈하면서 했었고요. 그 전까지는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가 더 친숙한 일반 사람이었죠. 네. 그러니까 뭐 아이를 뒤에 태우고 유치원 데려다 주거나 아니면 이제 뭐 가까운 거리 장 보러 간다거나 이런 생활형 자전거를 주로 타던 사람이었는데 자전거가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이 크고 요즘같이 지구온난화라던가 네. 이렇게 환경적인 문제가 이슈가 대두가 될 때 자전거를 통해서 건강하게 그리고 또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전거를 타자. 그리고 제가 이제 정비샵을 먼저 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자전거를 저는 그래요. 정비샵을 했던 마음도 커서 그런지 자전거를 무조건 신제품이라고 다 사는 것보다는 오래된 자전거도 고쳐 타는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서 네, 지구 자전거란 이름을. 네. 지금은 자전거 안 무서우세요? 제가 인터뷰 내용 중에 네. 자전거 무서웠다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도 겁이 많은데 많이 극복이 됐어요. 엄청 잘 타시던데. 아니 운동을 너무 잘하세요. 네. 아닙니다. 운동을 제가 기록을 맨날 보거든요. 네. 달리기도 너무 빠르시고. 운동 늦바람이라고 해야 되나? 네. 산 타시고 러닝 하시고 그다음에 저는 지금 로드로 입문한 지 진짜 얼마 안 됐는데 저는 겁이 좀 많이 생겼어요. 왜냐면 큰 사고를 한번 날 뻔했다부터는 과속을 절대 안 하고 내리막 그 다운힐에서는 사실 저는 브레이크만 안 잡으면은 좀 낮으면 7, 80까지 내려가요. 그냥 네. 가만히 있기는. 근데 계속 이게 잼잼을 하거든요. 무서워서. 근데 이거 자전거 무서울 것 같은데 잘 타시는 거 진짜로 대단하신 거죠. 그리고 아까 이어서 하자면 자전거가 약간의 뭐 모순이라고 해야 되나? 자전거 환경을 지키는 상품이기도 하지만 아이템이기도 하지만 자전거를 만들 때 생산되는 그러한 공장에서 나오는 것들로 인해서 환경이 더 지구가 더 오염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중고 자전거를 네. 계속해서 꾸준히 하는 이유가 새 자전거를 사는 것도 좋지만 중고 자전거를 타서 자전거를 더 많이 생산하지 않고 그냥 자전거를 많이 보편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게 됐는데 처음 취지가 네.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있는 자전거를 고쳐서 맞아요. 타게끔 만든다고 하는 게 취지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겨울 때는 하루에 손님이 몇 분 정도, 몇 팀 정도? 이게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음. 안 오실 때는 정말 안 오실 때도 있고요. 또 되게 춥다 오늘 안 오실 것 같아 하면 또 손님이 막 네, 몰려오시고 네. 혹시 네. 하루에 한 분도 안 오신 적이 있나요? 그럼요. 그런 날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도 있어요. 한 번도 그래요? 안 오고 밥만 먹고 가는 거죠.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고요. 밖에 네. 눈 오고 그러면 안 오시죠. 눈 오면 저희도 빨리 집에 가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조기만 하고 집에 빨리 가야지. 제가 그 샵, 골프샵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하루에 한 분은 안 오신 적은 없긴 해요. 네. 오, 저희 앞에 자랑하시고. 아니. 그래 뭐 자전거가 사실은 굉장히 다시 그 대중화가 되는 추세라고 했는데 다시 그 주춤한 추세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자전거를 이제 입문을 하게 될 때 레저형 자전거가 MTB와 로드 이게 크게 양대 산맥이 있는데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는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로드로 입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 동네 동호회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 간혹 가다 보면 동호회 갔더니 알루미늄 로드 끌고 갔다거나 아니면 구동계가 좀 저렴한 거 끌고 가서 내가 무시를 당했다거나 껴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종종 왕왕 들리고는 있는데 그래서 입문을 하는 로드 자전거의 기준폭이 너무 높아졌어요. 맞아요. 네, 카본에 뭐 105 이상은 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높아져서 저도 항상 고객님들께 설명을 드리거든요. 로드를 처음 타는 분이시라면 무조건 100만 원 이하의 알루미늄 로드 자전거부터 경험해 보셔요. 그렇게 경험을 하시고 정말 나랑 이게 오래갈 취미다 할 때 그때 투자를 하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맞아요. 좋은 네. 좋은 선택. 저도 그렇게 입문했거든요. 저는 지금 아직까지 구동이가 네. 기계식입니다. 네네. 네. 저도 기계식으로. 네. 말씀하신 대로 알루미늄 뭐 바디에다가 네. 구동계도 뭐 저렴한 거 사용해도 충분히 사실 이게 엔진이 몸에 있는 거지 뭐 주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저렴하게 입문하시면 좋을 것 저기 같아요. 자이언트 SCR 있거든요. 네. 저걸 타시면 돼요. 맞아요. 제가 정말 많이 추천을 하는 자전거입니다. 저 자전거 출시될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인기가 많고 딱 입문하기에 제일 좋은 자전거. 중고로 나중에 팔 때도 인기가 많아서 맞아요. 감가도 덜 되고. 네, 어떤 거예요? 스테디셀러 모델. 제가 추구하니까 그 트레일 러닝 대회에서 오르막에는 되게 많이 걸어요. 80, 90% 이상. 아 그래요? 네네. 스틱으로 잡고 스틱 잡고 등산하듯이 이렇게 좀 이렇게 빠른 걸어서. 걸음으로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달려가는 거는 정말 프로페셔널한 선수는 아니고 굉장히 상위권 마스터즈 그룹 같은 경우가 그러고요. 보통은 오르막에서 걸어요. 이 서해촌에 있으셨다고 치면은 네. 딱 지금 탁구 선수나 네. 이름체조나 그 정도 되시는 몸이시거든요. 아, 네. 굉장히 빠르고 엄청 빨라요. 탁구 선수들이 엄청 빨라요. 약간 현정아 선배님보다 조금 키가 작으신 거예요. 근데 엄청 빨라지고 그래서 산을 잘 타실 것 같아요. 근데 몸이 가벼우면 네. 자전거 오르막도 유리하고 산타락도 맞아요. 유리해요. 맞아요. 근데 그
러닝이랑 트레일 러닝은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일단 러닝을 제가 자전거를 전혀 타지 않았을 때 이제 러닝을 집 앞이 바로 공원이어서 트랙을 그냥 가볍게 뛰자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혼자서 이렇게 트랙을 뛰다 보니까 무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러닝 자세 문제도 있었겠고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뛰니까 아무래도 이제 무릎에 무리가 되어서 그렇게 한 1년 정도 러닝하다가 그만두고 제가 자전거를 타게 됐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난 다음에 이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러닝 동호회를 또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번 와서 뛰어봐 해서 뛰다 보니 이렇게 러닝도 하게 되고 또 로드런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 길을 주로 뛰게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산을 뛰게 되면 또 자연에서 가까이 뛰게 되잖아요. 그 사계절의 계절의 그 느낌을 다 느끼면서 뛰는 그 트레일 러닝의 매력이 또 있어서 산도 뛰고 이것저것 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거가 있는데 러닝을 너무 열심히 하면 무조건 통증이 오잖아요. 저는 정강이가 항상 아프더라고요. 피로 누적이라고 해서 아프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아프면은 자전거를 탔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자전거를 타면 다시 회복이 돼서 다시 러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전거를 하고 있지만 가성비 있는 운동은 러닝이 최고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놓을 수가 없는데 이게 쉬어버리면은 다시 초기화가 돼버리니까 그때 자전거를 제가 탔었거든요. 네네. 그게 혹시 네. 공감되시는지? 그럼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이제 유산소 러닝을 많이 이제 처음 시작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무릎이라던가 이런 통증들이 많이 발생할 수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런데 자전거의 장점은 나의 무게를 실지 않고 저강도 고반복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달리기를 1시간 하는 건 굉장히 힘들지만 자전거는 페달을 굴려서 1시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고 기초 근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유산소의 베이스가 되는 LSD 훈련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저는 자전거와 러닝 이 두 개가 굉장히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 함께 하면 병행하면 되게 좋은 운동이고 특히 이제 운동을 한번 시작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자전거가 무섭지만 않다면 러닝보다 자전거가 좀 더 즐겁게 유산소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추천을 드려요. 그렇죠. 덜 힘들죠. 네, 맞아요. 제가 자전거 입문한 것도 네. 저는 사실 양쪽 무릎에 연골이 아예 없어요. 뛰는 것도 사실 너무 힘들고 산만 오를 것 지금 그냥 걷는 거 정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하체가 계속 낡아지고 근력이 약해지면서 자전거 탈 때 그거여서 내가 바닥에 내 발을 닿지 않고 할 수 있는 하체 운동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선택한 게 자전거예요. 통증도 완화되고 뭐 물론 이제 힘들게 운동할 때도 있겠지만 지금 저도 이제 근력 많이 올리면서 하체 운동했더니 심폐력도 좋아지고 일단 지방도 많이 빠지고 네. 땀도 많이 흘리니까 이게 무릎이 아프신 분들에게는 자전거가 정말 좋은 운동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최고의 무릎 재활 운동으로도 많이 맞아요. 예. 옛날에 서울촌에서도 하체 재활할 때는 기본적으로 다 자전거를 탔어요. 우리 삼창 놀라 맞아요. 그걸 태웠어요. 진짜로 이 재활이나 하체 운동에 그다음에 무리가 되지 않는 거에서는 자전거만큼 좋은 건 없다. 러닝은 뭐 아예 못하고요. 네. 자전거를 탈 때 근데 딱 주의해야 될 점은 생활형 자전거를 안장 높이가 맞지 않게 무겁게 타시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그래서 자전거 타면 무릎 아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대표적인 게 안장 높이가 맞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기어 변속이나 이런 생활형 자전거 좀 무겁게 해서 타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운동으로서 자전거를 타겠다 하면은 가까운 자전거 가게에서 조금 상담을 받으셔서 몸에 맞는 자전거를 꼭 구입을 하셔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기본적으로 피팅도 다 하시죠? 저희는 동적 피팅이라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모션 이런 거 캡처해가지고 하는 그런 기계나 이제 전문 피팅은 아니고요. 눈으로 보면서 로라에서 타시는 모습 보면서 알려드린 간단한 피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위스 가셔가지고 네네. 정비 기술도 하고 오셨잖아요. 네네. 어떻게 그런 작업을 하게 됐고 거기서 어떤 것들을 또 습득하고 오셨는지 좀 네.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는 이제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 정비를 먼저 시작한 네. 케이스거든요. 그 정비도 이제 저희 남편이 하던 거 옆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보면서 하던 거라 사실 저는 처음에 이제 구동계 이 등급도 모르고
아무것도 무지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제 인터넷으로 자연스럽게 동호인으로서 타다가 정비를 한 게 아니고 책 사서 보고 네. 인터넷으로 보고 그리고 파크툴 그 유튜브 네. 이제 영상 거기 보고 매뉴얼 보고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가 스스로 약간 자격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비를 할 때 좀 더 표준화되고 과학적인 정비를 하고 싶은데 이것들을 이제 조금 어디 가서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물론 국내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기관도 있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좋은 샵의 밑에 들어가서 도제식으로 배우는 게 네. 좋지만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알아보다가 이왕 내가 자격증을 따고 배우는 거 좀 세계적으로 인정된 공인된 기관에서 받아보자 해서 UCI에서 하는 다녀오게 된 거죠. 혹시 저희 보시는 분들 중에 네. 미케닉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신청 방법이라든지 네. 뭐 간단하게 혹시 영어를 잘해야만 갈 수가 있는 건지. 영어는 해야 되면, 왜냐면 영어로 수업을 하고 있기 기본으로? 때문에. 네네. 아. 그리고 이제 국적이 굉장히 다양한 나라. 스위스 네. UCI 그 기관은 스위스의 아이글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가 원래도 이제 산악시대긴 하지만 네. 굉장히 더 이렇게 작은 소도시예요. 기숙사가 하나 있고요. 그 기숙사에는 저희 같이 이제 이런 수업을 받으러 오는 네. 과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겨울에 훈련하러 오는 선수들 기숙사도 같이 쓰고 있어요. 거기 기관이 있고, 그 접수하는 거는 그 레벨 1, 2, 3가 있는데 이제 보통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가 정비도 좀 해보시고, 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이제 좀 이제 경험을 쌓고 가시는 게, 왜냐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수업 자체가 이제 커리큘럼이 물론 가르쳐는 주지만 그게 막 심도 있게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이런 게 있고 시험을 봐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이 과정 중간중간 시험을 보면서 통과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 시험을 봤던 점수와 이제 내 수업했던 것들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록을 해서 이제 이게 패스냐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같이 썼을 때는 한 분은 떨어지셨거든요. 같이 한국까지 한국 사람이요? 아니요. 아니 거기 현지에서? 네, 미국 분이셨어요. 미국 분이요? 네. 근데 그분은 트라이애슬론 선수셨어요. 그러니까 정비적인 이제 이런 지식이 조금 부족하셨던 거죠. 그러면 지금 한국에는 그런 자격증 갖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제 UCI에서도 이제 미케닉 자격증이 있고요, 뭐 피팅하는 자격증, 뭐 이제 코칭하는 자격증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미케닉 자격증 같은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딸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이게 이제 한국에서 딸 수 있게 이제 바뀌어서 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가 정비하시는 분들한테 딱 맞을 정도의 한 2, 3일 정도 코스라서 원은 이제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하고 3가 있는데 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런 이제 스위스 가서 3 같은 과정도 마찬가지고요. 대표님 2? 네, 전 2고요. 네, 2는 제가 정확히 몇 분인지 조금 국내에도 계시다고 알고 있고요. 3 같은 경우가 조금 희소합니다. 그럼 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네. 거는 올해에 이제 각종 대회들 혹시 계획하신 거 있으신지. 네, 올해 대회가 네. 일단 상반기까지는 제가 확정을 해놨는데 3월 이제 다다음 주죠. 3월 9일날 이제 나고야 우먼스 마라톤 나가죠. 나고요? 네, 나고야. 나고야? 네. 우먼스 마라톤 나가고요. 3월 말에는 이제 인천 하프 마라톤 나가고요. 그리고 4월 중순에는 빙그레 그라운드. 빙그레. 네. 그래서 자전거 대회도 나가고 또 트레일런 대회가 이제 코리아 50K 그리고 삼성 트레일런 나가고 그 다음에 9월에는 이제 베를린 마라톤. 아니 가슴이 지금 아니 그러면 애기 문제로 가죠. 엘리트 제가 이제 엘리트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엘리트 선수보다 경기 스케줄이 훨씬 더 많으세요. 물론 이제 엘리트들은 중간에 투기 공원을 체급 조절의 체급 때문에 못하게 하는데 이게 지금 도가니가 나가날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또 제가 하나 그렇게 들은 게 있는데 선인 3종 경기를 하는데 자전거가 줄 줄 알았는데 자전거 아니시라고 하더라고요. 수영은 못 하신다고 자전거 아니라 런을 뛰신대요. 종목 런을 하시는. 그때 고성 아이언맨 할 때 그랬습니다. 혹시 또 계속 하실 생각인가요? 그때 선인? 원래 근데 듀애슬론 대회를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스케줄이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될지 당연히 안 맞겠죠. 그 스케줄 없으면 어떻게 그 스케줄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 안에 듀엣슬론이 꼭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네. 데산트 듀엣슬론. 아 맞아요. 저희 영종도에서 네, 하는데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송도 맞아요. 듀엣슬론도 있거든요. 네, 근데 다른 대회랑 일정이 겹치죠. 네 겹쳤어요. 아, 진짜 아쉽다. 네. 겹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무 많은데요. 아 근데 전 솔직히 한 달에 대회 한 개 이상은 원래 안 합니다. 아, 네, 아,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하나씩. 그쵸, 그쵸. 네네. 한 달에 좀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고강도의 대회가 몇 개 있어요. 아, 근데 또 비행을 타고 외국까지 가셔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샵은 잘 돌아가겠죠? 네, 제가 저희 든든한 직원이. 아, 그렇죠. 네. 저도 여태까지 한 번도 대회 같은 걸 출전 못하다가 작년부터 처음으로 이제 대회를 출전하게 됐는데 비워두고 나간다는 게 같이 이뤄지는 네, 맞아요. 저희 점장님이 그 믿음이 없으면 맞아요. 가기 힘들어요. 아, 부상 없이 잘 경기 치렀으면 네. 저는 좀 팬 입장으로서 좀 바라보고요. 안녕하세요. 영종도에서 자전거 매장 지구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는 김민지입니다. 저희는 영종도에서 바다 가까이, 산 가까이, 그리고 운동을 너무 하기 좋은 도시에서 이렇게 자전거 매장을 하게 된 게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외부에서도 자전거 라이딩 하러 영종도에 많이 들르세요. 특히 올해 말에 25년 말에는 연육교라 그래서 다리를 자전거를 통해서 건너서 타고 들어오실 수 있는 또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영종도에 자전거 타러 많이 오시고 그리고 자전거 타러 오시면서 저희 매장에도 들러서 한번 구경도 하시고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번 물어봐 주시고 정비도 하러 오시고 자전거를 사러 오시면 더 좋으시고 네, 많이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 영종도에 있는 지구자전거를 인터뷰를 했는데요. 앞으로 각 지역마다 우리가 소개하고 싶은 샵들을 찾아다니면서 소개를 할 예정이고 혹시 주변에 내가 사는 집 주변에 이 샵은 꼭 추천하고 싶다 하는 샵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 좋은 샷도 추천하지만 혹시 통일을 하는 샵이 있으면 알려주시죠. 제가 가서 혼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업어치기로. 네, 어버치기를 한번 아직까지 좀 날씨가 쌀쌀해요. 네. 그래서 영종도까지 와서 우리 지구자전거에 왔는데 자영업자들 힘들다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대표님이 늘 이렇게 행복해 보이긴 하지만 약간 근심이 많은 얼굴이었는데 우리 자영업자들 힘내시고 그다음에 자전거 업계도 또 다시 활성화돼서 좋은 이런 뭐 누가 그럴 거예요. 너 김민수 왜 자전거 네가 관심을 가져라는데 전 자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니까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네. 다음 영상 또 우리 좋은 자전거 샵에 또 가서 네. 대표님이랑 좋은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자영업자 화이팅 하면서 끝낼까요? 네, 자영업자 화이팅! 화이팅!